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더 긴장감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고 긴장이 될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저희가 힘이 되는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출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분들이 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그 수시 지원 방향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 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벌써 방학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더위와도 싸우고 또 자신과도 싸우실 텐데 아마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서류 마무리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요, 완성도 높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 이 목표를 잡아주시는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등록금 문제도 있긴 하지만 두 학교의 교육력이 상당히 내실이 깊은 걸로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정보 얻으셔가지고요. 목표하는 학교, 학과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이신 김재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재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은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상담 신청도 역시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편 준비했는데요. 먼저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시립대 인기 상당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2015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2015학년도 전형은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수시 전형은 논술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고른계 입학 전형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는 수능 전형, 그리고 고른계 입학 전형 3가 있고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고른계 입학 전형 1, 2, 3가 다 사정관 전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이 맥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의 격차로 인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전형의 간소화를 준비했기 때문에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또 준비하셨던 학생들은 그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전형 간소화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시립대가 학과별로 인재상을 좀 달리해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 희망하는 학과의 인재상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맞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다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제 전형 방법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인재상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수능 최저 조건이 없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에는
1단계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면접평가 100%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일정도 잘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정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9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자기소개서 추천서도 온라인으로 제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네. 학교장 추천을 꼭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공문으로 저희 대학으로 해당 추천 학생들의 명단을 보내주셔야지 네. 9월 11일부터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 꼭 유념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러 가지 그 수시 전형에서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동일한 전형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시에 지원은 가능하나 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화학공학과, 수학과를 같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한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3 학생인데 목소리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즘에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뭘 네. 보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네. 전화해. 그렇군요.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오늘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2등급, 수학 2.3, 영어 1.2, 과학 3에서 국수 0과 평균 2.13이 되겠습니다. 네. 국수 0 이 세 과목의 이제 추이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출발해서 3학년 1학기에 3등급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하락세에 있고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출발해서 2.5등급으로 역시 이제 하락세에 있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출발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7월달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물리 1 4등급, 화학 1 2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 달에 비해서 이제 등급을 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 정도 이제 향상이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정도 이제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영어도 1등급, 등급은 이제 크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이제 화학 과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을 볼까요? 네,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 영재 학급 수료 150시간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또래 상담부가 있고요. 2, 3학년 때 과학 실험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학년에 28시간이 있고요. 2학년 47시간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1학년 148시간, 2학년 164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네, 교육 활동은요, 이화여대 입시 설명회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 교육 한마당 축제 과학 중점학교 체험부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물리화학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네. 네, 수상내학입니다. 다양한 수상내학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과학의 날 행사에서요, 독후감, 교내 교양광자 소감문 쓰기, 이런 부분에서요,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과천과학관 체험활동 보고서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교과 수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 1 과목에 이제 교과 수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벨 과학 에세이대회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2013년도에도 여러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과학탐구과제 연구 발표대회에서 공동수상으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2014학년도에는 진로 2공개 캠프 탐구 고서 발표 대회에서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학생의 교과 비교과를 보셨는데 수학 경력이 조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 우선 김재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학공학과의 인재상을 보시면 기초과학 및 수학 교과목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고 공학적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인재상에 나와 있듯이 과학, 수학에 대한 교과 성적을 중심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두 교과 성적이 1학년 때는 우수했으나 이제 3학년에 와서 좋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전체 성적이 평균 2.25 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화학공학과 전체 지원자 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오고는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학공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지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부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고 교내 수상 실적 등이 많은 것은 학생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 등으로 평가가 되나 기초학업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생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원자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활동 내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내 동아리인 과학실험반에서의 활동은 지원자의 관심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지원자의 역량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계기와 활동 내역,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자세하게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재상에 잘 맞도록 또 열정이 나타나도록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이제 우리 사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대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네. 다만 좀 이게 우리 학생이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연계 학생이고 또 이제 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내신 성적에서 이 과학 과목이 상당히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히려 국어나 영어 과목 성적이 조금 우수한 반면에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성적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의 7월달 전국연합의 100분위 합을 이제 보면은 330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이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서울시립대 화공과에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368점 정도 100분위 합이요. 이렇게 본다라면 그건 한 40점 가까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따라서 이제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로 또 지원하기에는 교과 전형, 물론 이제 서울시립대는 교과 전형은 이제 없지만은 교과로만 지원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내신 성적이 그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계단 정도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어 성적 같은 경우가 지금 2등급 컷에 걸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가 아주 낮은 3등급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수능 최저 학력을 상당히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봤듯이 수상 경력도 많고 봉사 활동이나 뭐 방과 활동 다양하게 했지만은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독서 활동, 사실은 이제 대학을 학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서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독서 활동이 좀 아쉽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부분, 네.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좀 수능 최저가 이렇게 없거나 낮은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비교과를 좀 분석을 좀 해주시고 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등을 이제 방향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요. 김재우 선생님,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평가는 1단계가 서류평가거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서울시립대학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서류를 낼 때 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는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서서 이 세 가지 서류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통문항 3문항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자율문항, 한문항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부과별 인재사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인재사항인데 네. 인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확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네. 이 점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재상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서울시립대 자율문항도 있잖아요. 어떤 점을 중점을 두면 더 좋을까요?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율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자의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지원 동기는 지원자가 화학공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왜 자기가 화학공학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좀 대답을 잘 못하는 편에 있습니다. 또한 그 학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학교에서 활동했던 활동들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대학에 가서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지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대학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점들이 학생들이 작성하는데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 상담 듣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네. 그 입학사정관님들은 면접을 볼 때는 어떤 점을 주로 보시는지. 네, 면접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면접은 학부과별로 진행이 되며 지원자의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서류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하고 다 비슷해서 딱히 뭐 준비해야 될 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지원한 학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본인이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해 놓지 못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을 다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게 면접의 제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작년 지원자들의 실수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지원을 하다 보면 항상 매년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대부분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하는 기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 흔히 붙여넣기라고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지원하면서 그대로 붙여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요. 기분이 나빠서 마이너스 요인이기보다는 아무래도 학생이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점수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나열식으로 적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매번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그런 스펙 위주의 전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했던 활동, 내역, 성과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적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느낌과 경험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시립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다른 그 수시 6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최진규 선생님.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이제 전략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가 서류가 이제 100%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100%니까요.
서류도 중요하고 이제 네. 우리 사정관님 자기소개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실 이제 저도 그 우리 3학년 학생들 자기소개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와서 이제 살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를 반드시 출력해서 옆에 놓고 3년간의 그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왜 내가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됐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꼭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장단점을 조언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자기소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면접이 100%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세요. 그 전공을 같이 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거는 일단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향으로서 적정하게 이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비교적 이제 그 낮거나 이제 없는 전형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희대학교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거든요. 네. 9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화학공학과예요. 그래서 학생부 70에 서류 30으로 일괄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이게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8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 3배수가 교과 100이고요. 2단계 교과 60에 이제 서류 20, 면접 20인데요. 역시 이제 교과는 이제 3배수 안에 제가 볼 땐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2단계에 가서 이제 면접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여기는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30명을 뽑거든요. 네. 학생부 60에 서류 40으로 일관 전형이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도전해보는 것도 이제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는 숭실대 화학공학과인데요. SUSU 미래인재 전형. 그래서 여기도 18명을 뽑거든요. 1단계 3배수가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이 좀 잡혔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활동도 참 많이 했고 열심히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조금만 더 열심히 신경 써서 준비하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시립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교내 수상 실적입니다. 서울시립대에 합격하기엔 전략으로는요, 과학 동아리 활동이 계기와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세밀하게 꼭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희망 학과의 인재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입니다. 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김재우 선생님 마지막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준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 쌓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서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재우 선생님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박영호 입학사정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박영호입니다. 예, 저도 더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방학을 방학이라 부르지 못하고 보충 수업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요, 이 서울과기대에 대한 관심 지금도 높고 점점 더 올라간다고 체감이 되는데요. 이번 2015학년도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2015학년도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모집은 총 1,502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약 68%인 1,024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을 그렇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전형명이나 이런 건 다 비슷한데 특징이 있다면 우리 대학의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전형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그 학생부 교과로 이제 그 5배수를 이제 그 자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그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전체를 저희가 서류 평가를 다 해서 네. 그 교과 성적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복수 지원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사립대들이 하고 있는 이제 그 복수 지원을 저희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그 전형 선택 기회를 주고자 네.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전형의 그 최저학력 기준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네. 네,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까지 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울과기대는 학생들, 학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갖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질문들이 제일 많을까요? 이건 여담인데요. 지난 7월에 이제 거의 전국에서 이제 수시 입학 박람회를 엄청나게 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10군데 이상 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수시 그 상담 부스에 앉아 있으면 수험생이나 이제 학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 와서 흰색 종이를 딱 내밀죠. 흰색 종이에는 이제 1, 2, 3학년 성적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이 점수면은 합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전부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본인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제 합격이 불가능한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장점에 맞게 이제 전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본인이 어떤 전형에 우리 대학의 어떤 전형에 맞을까를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크게 4가지 유형의 그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각 전형 유형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올해 저희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굉장히 많죠. 근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대표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499명을 선발하고요. 네. 학생부 교과 60% 플러스 서류 40%. 이 서류에는 학생부 비교과랑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저희가 면접 없이 선발합니다. 전공 우수자, 자기 추천자, 그리고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은 1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보고서 등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3배수를 이제 그 면접을 보는 학생을 저희가 이제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그리고 면접 30%로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성적 70이나 들어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일정도 학생들이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중복 지원은 혹시 가능한가요? 네. 일단 2015학년도 서울과기대 수시 접수 일정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1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5일 월요일까지 약 5일간 저희가 원서 접수를 받고요. 서류 제출은 그 원서 접수 마감일인 이틀 뒤인 그 수요일까지 저희가 5시까지 서류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실기고사 조영대학은 10월 4일 날 저희가 실기고사를 보고요. 논술고사는 11월 15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고사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8월 중순쯤에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자세한 전형별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8일 날, 그 대부분의 이제 전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발표를 28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고교 교실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 그 이후에 그리고 수능 점수 발표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 지원은 가능할까요? 중복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서 하나 해서 총 2회 그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과기대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망하고 있는 고3 남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수능 100일 딱 디데이인데 알고 있었어요? 네. 기분이 어떤가요?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군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했을까요? 제가 지원하는 학과가요. 네.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인데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또 어떤 점을 우리 학생이 보완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준기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겠습니다.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는 3.4, 수학 2.8, 영어 3.6, 과학 3.7에서 국수영과 평균 3.62가 되겠습니다. 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출발을 해서 3학년 1학기에 이제 4등급이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 하락이 됐네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제 4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출발해서 역시 이제 4등급인데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7월달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4등급, 수학 6등급, 영어 6등급, 화학 1, 5등급, 생명과학 1, 2등급에서 국수영과 평균 4.6등급이 되겠습니다. 6월에 비해서는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 내려갔고요. 수학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등급이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학 1 같은 과목은 이제 등급이 같지만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올라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은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교내 활동을 보겠습니다. 1학년 분리수거 담당을 했고요. 2학년 때 학급 문지 편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동아리 활동은 1학년에 과학실험반, 2학년에 과학탐구반 적성에 이제 맞게 한 것 같고요. 봉사 활동은 1학년 43시간, 2학년 19시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1학년 36시간, 2학년 129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네, 교육 활동은요, 사이언스 잼버리에 참가했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2012 해피 드림 캠프에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수상내학은 2012년도에 표창장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과학경시대에 동상을 받았고요. 과학 100일장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 우선 박영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장점과 권할점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혹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제가 학생에게 한번 해도 네. 될까요? 예. 우리 학생 그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요. 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만 기술했는데 혹시 다른 그 소개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생각해서 다른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자기소개서랑 이제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전공 선택 관련해서 학생부의 활동이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요. 전공 선택 관련해서 학생부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 양적인 그 학생부의 기록을 이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평가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고교별로 어떤 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학생부가 막 15장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한 데도 있는가 하면 네.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한 고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그 일선에 뭐 상담을 나가보면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좀 잘 안 적어주는 학교예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인 걸로 이제 저희가 네. 그 학생부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다시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예, 우리 학생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보통 어떤 활동을 하면 보통 이제 단순히 어떤 활동을 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만 이제 기술하는 자기소개서가 많은데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갈등이나 해결 방식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줘서 본인이 어떤 성취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잘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할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학생부나 아니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본인 어떤 학과 선택 기준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빈약한 독서 활동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생명과학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 했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독서 활동이 전혀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자기소개서 제가 아까 2번 그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또 이제 소개할 게 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또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말 못했던 것 같은데 그 활동 내용을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는데 한 가지 활동으로만 이렇게 그 기술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예, 사실 다른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모의 평가나 이런 데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2번이 이제 3가지 활동으로 저희가 그 국한을 시켰지만 3가지 이상으로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은 3번의 기회를 그냥 이제 한 번으로 이제 그 국한시킨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활동을 아주 조리 있게 잘 구성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 평가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의 어떤 장점을 더 이제 찾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제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 우리 학생의 비교과 영역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하자면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자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인기학과입니다. 네. 인기학과라서 어떤 이제 경쟁률이나 이제 입학 결과나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즉 비교과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쟁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성취, 그런 동기 이런 거를 조금 더 아주 치열하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 담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사정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신 성적이 이제 3.62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서울과기대 화공생명은 이제 가장 그 경쟁력이 높은 그런 학과인데 이렇게 성적으로만 보면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성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과연 어떨 것이냐.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전체 과목 중에서 그래도 수학 과목의 성적이 이제 2점대로 비교적 우수하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진로와 연관성 있게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사고 지각이라든지 또는 수상 경력이 2학년 때는 이제 전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그 2건, 1건 하고 3학년 때 2건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2학년 때는 학교에서 한 것만 있고 개인이 한 봉사활동이 더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사정관님 지적하듯이 독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는,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우리 학생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인성 같은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런 거는 이제 드러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요. 스토리 있게 비교적 이제 전개는 잘 했는데 그 사정관님 지적해 주셨지요.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규정된 그 3개 활동 정도 이렇게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 조금 더 수정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수능 체제가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전형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아무래도 좀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서류와 면접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전형별로 활동 보고서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는 자기소개서에 못 담은 내용을 본인이 이제 3건 정도로 이제 추려서 저희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양식의 제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마다 좀 준비할 서류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은 자기소개서가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과기대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과별로 이제 꼭 학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블록놀이, 뭐 이제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진솔성에 관한 의심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학과 관련 활동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전형은 학교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형을 취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뭐 외부의 화려한 그 활동이나 이런 거 없이 학교 생활 안에서의 그런 충분한 활동만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하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서울과기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 다른 수시 6회 지원 전략도 잘 세워야 될 텐데요. 최준규 선생님 어떻게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 꼭 합격해야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현재 나오는 그 수능 성적으로 보면은 4과목 100분의 합이 203인데요.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349니까 대략 한 150점 정도가 부족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수시에 반드시 이제 꼭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은 서류 준비에 좀 더 이제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1점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6개 전형 가운데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다라고 보면은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이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요. 세종대 생명 시스템 학부 창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7명을 뽑는데요. 1단계 이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분자생명과학과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12명 뽑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로 이제 100%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36대 생명과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5명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로 5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학생부 60에 서류 20에 면접 20으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가운데 더요. 한국산업기술대 생명과학공학과인데요. KPU 꿈과 끼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명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30에 서류 70으로 1단계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자, 우리 학생 서류 준비도 잘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서울과기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전공과 관련한 일관적인 활동 기록,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기대 합격 전략은요, 자기소개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요, 우리 학생이 인기학과를 희망하는 만큼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편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박영호 선생님, 또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내일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상명대와 평택대 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